TVN 광주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N 광주 매거진의 문혜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느끼는 경제 고통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광주의 경제 고통 지수가 8.2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의 오랜 수건이었던 중소기업 기본법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법안 등 7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김경만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자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폭염 속을 뚫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의원님은 이 중소기업 전문가로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중소기업 분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저같이 중소기업 현장과 중소기업 정책을 다룬 이런 분야의 사람이 직접 국회에 들어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2년여 동안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들을 71건을 발의했고요. 그중에 21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그 개별 중소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고요. 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상할 때 개별 중소기업은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절될까 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해서 그러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요. 특히 그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기술 탈취 문제는 반드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되어야 될 법안입니다. 네. 이러한 기술 탈취 방지법, 일명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당의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 개선하고 입법하는 데 지난 2년 동안 역점을 좀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네. 정말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네. 또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의미 있는 입법 활동들을 쭉 이어오셨고요. 네, 네. 요즘 중소상공인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최근 이 민생 현안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제 마음도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이들이 사실은 코로나19의 최대의 피해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중소기업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양극화가 대기업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대기업은 우리가 전체 기업체 수에서 0.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또 대기업의 임금은 545만 원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의 임금은 215만 원. 그래서 약 2.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러한 양극화가 굉장히 더욱 심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갈등 문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유가라든지 원자재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업은 이를 수입할 때 이러한 인상된 가격을 반영해서 중소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합니다. 네. 반면 중소기업은 그러한 원자재를 받아가지고 가공해서 다시 대기업한테 납품하는데 이걸 그 인상된 가격을 반영해서 받았다라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매출이 올라가더라 실제적으로 더욱더 손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임대료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대출 문제도 대출 압박도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현안 가운데서 이 원자재 값 급등 상황에서 네. 이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게 이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인데요. 네, 네. 이와 관련된 네. 법안도 직접 발의를 하셨어요. 네. 예. 어떤 법안인지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이제 원자재가 급등 문제가 우리가 조사해 보면은 여러 가지 나프타라든지 또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50%에서 최대 70% 이상까지 가격이 급등했어요. 네. 반면에 이런 대기업은 인상된 부분을 상당히 흡수하지만은 중소기업은 조금이라도 납품 가격에 반영받았다. 이런 기업은 6.2%에 불과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이 대기업이 잘 나가더라도 협력 중소기업도 최소한 일정 부분 영업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원자재가 급등 문제라든지 물가 인상분 이런 부분이 최소한 일정 %라도 납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다만 세부적인 그 원자재가 인상 부분이라든지 그 인상분을 반영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납품하는 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표준 약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부분을 좀 반영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걸 잘 준수하는 대기업들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다면 우리 정말 대기업도 잘 나가고 협력 중소기업도 잘 나가면서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함께 상생할 수 있고 동반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상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신 셈이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이 납품 단가 연동제 네. 국회에서는 그럼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작년에 하반기에 발의를 했고요. 특히 거의 당론에 육박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민생 실천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가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근 5월 달에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정기국회가 개원이 됐을 경우에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서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빠르면 하반기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또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니까 네. 곧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이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경제 전문가시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네. 전문가로서 광주 경제 현주소 지금 어느 정도 네.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광주가 참 어렵습니다. 광주도 이제 새로운 경제 전략,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지역 총소득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시도 중에서 14위입니다. 2020년도 지역 총생산 전년 대비 마이너스 4.7%더라고요. 역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청년들 광주에 안 머무릅니다.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여기에 문화공간이 있고 일자리가 있다? 라면 청년들이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 광주에 머물면서 우리 시민들과 또 여러 언론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또 지역 내 산업과 기업의 유입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특히나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우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전환을 위해서 AI 반도체 특화단지 그리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반드시 지정받아서
광주가 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정치권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도 많은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대기업도 있고 인근 광양에 포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필요로 하는 인력 프로그램을 대학과 연계해서 만들고 그래서 대학의 젊은 인재들이 이들 기업에 흡수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과 기업, 산학이 협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관내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지역 현안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과 기업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강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강주시 핵심 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반드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겠고 또한 두 번째로는 AI 반도체 단지 조성을 통해서 강주의 전통 제조 미래 신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주 이 서구 지역에 도심융합 특구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로 따지면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강주의 도심 지역에 미래형 먹거리 산업들이 좀 유치가 되고 그런 문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은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인재들이 좀 유입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물론 중소벤처기업도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대학과 대기업을 연계시켜서 서로가 흡수할 수 있는 산학협동형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마지막으로 전하고 네. 싶은 말씀 한 20초 정도로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강주에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강주의 젊은 인재들이 정말 이 강주에서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강주시와 정치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지역을 만드는데 저 또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젊은 네. 청년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TVN 30분 교통정보입니다.